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은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상견례를 할 때도 우리 부모님께 대놓고 아들 자랑을 하셨거든요. 지금껏 우리 아들이 속 한 번 썩힌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도 정서방이 참 잘 컸다 싶었습니다. 그럼요. 어디는 나도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잠시 후에는 시어머님이 도를 넘는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듣자 하니 은하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대학 졸업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해서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내 공부를 하느라 살림은 하나도 못 배웠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결혼하고 나면 제가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님 입에서 약간은 비꼬는 듯한 말이 새어나왔는데요.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다는 것을 많이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마도 남편보다 학벌이 좋은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해 보였습니다. 결국 상견례 날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고 식사를 하던 엄마가 조용히 하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은하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공부뿐만 아니라 못하는 게 없었거든요. 요리도 한번 알려주면 뚝딱 해낸답니다. 보고 있으면 신기할 정도랍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으니 미국식으로 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대학원을 미국으로 간 건데 미국식이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 같습니다. 우리 은하는 빵보다는 한식을 더 좋아하는 한국 사람인걸요. 라며 엄마가 강조를 해서 말했는데 순간 시어머님의 눈이 표독스럽게 변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님이 하는 말에 엄마가 계속해서 반박을 하는 바람에 시어머님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기분 나빴지? 나도 할 말 다 했는데 뭐. 윤성이 보고 결혼시키는 거라 꼭 참았는데 말을 좀 심하게 하긴 하더라고. 상견례라는 게 참 어려운 자리인데 그냥 거침이 없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아까 한마디 해야 하나 싶더라니까. 네가 나서면 난장판이 나지 않았겠어. 그래도 윤성이가 계속 나서서 예비 안사돈을 저지하긴 했잖아. 거기다 예비 바깥사돈도 눈치 주고 그러는 거 보니까 큰 문제는 없겠어. 아까 보니 바깥사돈이 눈을 부라리니까 입을 꼭 다물잖니.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같길래 나도 별 생각 없이 듣고 말았어. 라며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결혼을 한 뒤에도 시어머님의 아들 부심은 어마어마했는데요. 수시로 신혼집에 오고 싶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동안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떼를 쓰는 바람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허구한 날 전화를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떼를 쓰셨거든요. 며느라, 내가 남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적어도 집 비밀번호 정도는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그 문제는 그이가 알아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이랑 얘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안 알려주니까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겠니? 어머님, 죄송한데 저도 못 알려드릴 것 같아요. 그이뿐만 아니라 제 사생활이 있는 공간인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딱 잘라서 거절 의사를 표했지만 시어머님에게는 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님이 짜증스레 말을 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평생을 내가 하는 음식만 먹고 살았잖니.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생판 남이 해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그러니 내가 음식 해다 주려고 그러는 것뿐이야. 니들 종일 회사에 가 있고 한데 내가 살짝 반찬만 두고 오면 되는 거잖니. 어머님, 죄송한데 비밀번호 못 알려드려요. 제가 다시 단호하게 거절을 하자 시어머님이 버럭했습니다. 뭐? 네가 지금 시애미를 우습게 하는 거니? 내가 이만큼 말했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알려줘야지.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어머님, 제가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통화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라고 말을 하자 시어머님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말도 안 끝나는데 며느리가 전화를 끊어? 이게 대체 어느 나라 법도야? 이래서 미국물 먹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라는 말에 제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시어머님이 어찌나 크게 말을 하던지 옆에 있던 동료가 움찔한 채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누구야? 혹시 시어머니인 거야? 시어머니야. 아니 근데 일하고 있는 며느리한테 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진짜 장난 아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김대리 시어머님도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막 그래? 뭐?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단 말이야? 어, 우리 시어머님은 결혼하고 내내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난리셔. 그런 건 남편이 알아서 잘 말했어야지. 왜 이대리한테까지 전화 오게 하는 거야? 물론 남편이 안 된다고 말했는데 들은 적도 안 하니까 만만한 나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겠어. 참 웃긴 게 시어머님은 아들은 무서워하면서 나만 만만하게 보는 거 있지. 제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헛웃음을 쳤는데요. 그건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 근데 내가 보니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이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귀한 내 아들한테는 항상 좋은 엄마이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더라고. 그래놓고는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고 말이야. 도대체 신부가 어쩜 그렇게 고약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 난 요즘 그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는 통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냥 알려드려야 하나?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니까. 뭔 소리야. 절대 알려주면 안 되지. 그게 시작이니까 맘 단단히 먹어. 그리고 남편한테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남편한테 말하려고. 라며 제가 혀를 내둘렀는데요. 시어머님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비밀번호를 물어오는 모습에 알려드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퇴근 후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어머님이 현관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난리도 아니셔.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뭐? 당신한테도 전화를 했단 말이야? 오늘은 거의 소리 지르시고 난리가 났었어. 근데 이런 게 처음이 아니라 당신한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잘 좀 말해줘.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가서 단단히 이르고 올게. 지금? 이런 건 바로바로 말해야 경각심을 갖게 되거든. 지금 아버지도 집에 계시니까 가서 말하고 올게. 라며 남편이 시댁으로 출발을 했고 1시간 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잘 말했으니까 2번 다시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전화 안 하실 거야. 아버님께 많이 혼나신 거 아니야? 혼난 정도가 아니라 원래 이번 달에 아버지가 김치냉장고 바꿔준다고 했던 모양인데 그거 안 바꿔준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 아버님이 통장 관리를 하시는 거야? 당신도 알다시피 엄마가 돈 관리를 잘 못해서 아버지께서 다 관리하셔. 전에 엄마가 개한다 뭐한다 해서 싹 다 날려먹은 뒤로 그렇게 하고 계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아버지한테 생활비 타서 쓰고 있거든. 진짜? 아버님 많이 힘드셨겠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는데요. 고집불통인 시어머님을 보니 그동안 시아버님이 많이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뒤 시어머님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며칠 뒤 시댁에 갔더니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시어머님이 거실에 있던 시아버님과 남편 눈치를 살피며 제게 말했어요. 넌 어쩜 그렇게 입이 싼 거니? 네? 입이 싸다니요? 네가 우리 아들한테 일러서 내가 네 시아버지한테 얼마나 욕을 처먹었는지 알기나 해? 너 때문에 김치 냉장고도 못 바꾸고 지금 내 속이 어떤지 알기나 해?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시어머님이 있는 대로 짜증을 내고 있던 차에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오면서 물었습니다. 뭐야? 엄마 혹시 우리 집사람한테 또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뭐라고 하긴 뭘 뭐라고 했다고 그래. 안 그렇니? 아, 네. 자기야, 어머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하긴 그 난리를 쳤는데 설마 또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진 않았겠지. 다시는 알려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더러워서 알려달라고 안 할 거니까. 라며 시어머님이 씩씩거렸는데 시아버님이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뭐야? 며느리한테 또 비밀번호를 물어본 거야? 아니라고! 안 물어봤다고 했잖아! 시어머님이 신경질적으로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혼 전 엄마 말처럼 시어머님만 받더라면 결혼을 망설였겠지만 시아버님과 남편이 알아서 해결을 해주니 그냥 참을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시어머님이 이를 갈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은 식사를 하러 건너오라는 전화에 시댁에서 식사를 했는데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니들 결혼하고 나서 집들이도 안 했는데 그건 너무하지 않니? 내 친구들 보니까 집들이 한다고 며느리가 초대하고 그랬다고 하던데. 아, 그런가요? 제가 바빠서 신경을 못 썼네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 달에 집들이 하는 거 어떻겠니? 이번 달에요? 니들 결혼하고 어떻게 사는지 우리도 한 번은 봐야 할 거 아냐. 설마 그것도 싫은 거 아니겠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 토요일 날에 집들이 준비할게요. 그날 말이야. 우리 니들 집에서 자고 올 거니까 이불이랑도 준비하렴. 시어머님이 의기양양하게 말을 했는데요. 아마도 저를 골탕 먹이고 싶어 작정을 하고 그랬던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부모님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건 제 잘못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무시고 가시는 건 괜찮은데 작은 방에 침대가 없거든요. 괜찮을까요? 그럼 그까짓 침대가 뭐 대수라고 그래. 순간 시어머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본가까지 20분도 안 걸리는데 왜 굳이 자고 간다는 거야?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서 키워봐. 부모 맘이 원래 다 그런 거야. 설마 그것도 반대하는 거 아니겠지? 반대가 아니라 엄마 아버지 불편할까봐 그렇지. 아니야. 우린 불편할 게 하나도 없어. 라며 시어머님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집들이 날이 돼서 남편과 함께 음식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는데요. 남편이 미안한 듯 말을 꺼냈어요. 여보, 그냥 외식이나 할 걸 그랬나 봐. 처음 오시는 건데 외식은 좀 그렇지. 그래도 아버님 덕분에 시부모님만 오셔서 난 감사하더라고. 말도 마. 엄마가 이모부터 고모까지 몽땅 초대한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말 듣고 아버지가 대노하셨잖아. 당신 음식하기 힘들다고 두 분만 오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마음 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나도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싶었어. 아버님 갈비찜 좋아하셔서 준비했는데 입맛에 맞을런지 모르겠네. 내가 맛봤는데 엄청 맛있던데 뭐. 근데 당신은 요리를 언제 배운 거야? 예전부터 요리하는 게 재밌었거든. 그래서 엄마가 요리할 때 옆에서 배웠지 뭐. 공부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당신은 못하는 게 없었구나. 한상 가득 차려진 식탁을 보며 남편이 신난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부모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듯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시부모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시어머님이 여행용 캐리어까지 끌고 오시는 모습에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 하룻밤 잘 건데 무슨 캐리어까지 끌고 오고 그래? 화장품이란 이것저것 다 챙기다 보니까 짐이 꽤 많더라고. 근데 음식 준비는 다 된 거니? 당연하지. 이 사람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만들었어. 라는 남편의 말에 시부모님이 식탁 앞으로 다가왔고 시아버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바쁠 텐데 무슨 음식을 이렇게나 많이 했어? 진수성찬을 차렸구나. 아니에요. 그냥 흉내만 내봤어요. 어머님 아버님 입맛에 맞아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그렇지. 음식은 이 모양보다는 맛이 중요한 건데 내가 딱 보니 거칠해야만 너무 신경을 쓴 것 같구나. 뭘 이렇게 화려하게 담은 거니? 맛이 없으니까 이런 걸로 감춘 거 아니야? 역시나 시어머님이 한껏 비꼬며 말을 했지만 그런 게 하루 이틀도 아니었기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갈비찜을 맛보시던 시아버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맛있구나. 아주 맛있어. 이 정도면 갈비찜 장사를 해도 되겠어. 아버님, 너무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흉내만 냈는걸요. 아니야. 맛이 아주 기가 막혀. 라는 시아버님의 말에 시어머님이 입을 삐죽이고 있었지만 다행히 음식 맛이 나쁘진 않았던 모양으로 더 이상 비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 과일과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시아버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넌 공부하느라 바빴을 텐데
음식은 언제 배운 거니? 그냥 엄마가 음식할 때마다 옆에서 보면서 배웠어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음식도 금방 배우나 보네. 오늘 갈비찜 한 건 네 시어머니한테 비법 좀 알려다오. 네? 갈비찜이요? 그래. 맛이 아주 기가 막혀서 그래. 그동안 먹던 맛하고는 뭔가 차원이 다르단 말이야. 당신 말이야. 며느리한테 비법 좀 물어봐서 적어놔. 시아버님의 말에 시어머님이 입을 삐죽이며 대답을 하지 않자 시아버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나도 다 아는데 뭘 받아 적기까지 하라고 그래. 당신이 하는 거랑 다르니까 받아 적으라는 거잖아. 내 입맛에 아주 딱 맞더라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님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하는 모습에 제가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번에 보니까 영화 재미있는 게 나왔던데 같이 보실래요? 영화? 그럴까? 오랜만에 영화나 볼까? 라는 시아버님의 말에 제가 영화를 골랐고 영화를 보면서 먹을 간식거리를 챙겨서 거실에서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다행히 영화가 재미있었던 모양으로 때론 눈물까지 글썽이며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영화를 보고 난 뒤 시어머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피곤해서 자야겠으니까 이불 깔아라. 알았어, 내가 할게.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시어머님이 남편을 말리며 제게 말했어요. 원래가 시부모 이부자리 준비는 며느리가 하는 거야. 아, 네, 제가 금방 준비하겠습니다. 라며 가서 준비를 했고 시어머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님 언행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방에 들어온 남편이 제게 사과했어요. 아까 엄마가 이부자리 얘기한 거 기분 나빴지? 아니야. 이부자리 준비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좋은 마음으로 해드렸어. 여보, 항상 마음 터줘서 고마워.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난 오늘 아버님께서 음식 맛있다고 칭찬해 주셔서 더 고맙더라고. 그치만 엄마가 자꾸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어머님 말도 원래 그러신 거잖아. 그냥 한 귀로 듣고 넘기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당신이랑 아버님께서 내 맘 이해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미안해하지 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 라며 남편이 쑥스러운 듯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돼서 제가 주방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번거로운 부분이 많아 제가 혼자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시부모님께서 일어나셨고 음식을 차리는 동안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곧 식사를 하고 난 뒤 제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더니 시어머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네가 미국물을 먹어서 잘 못 배웠나 본데 원래 집안의 며느리가 시부모님이 일어나면 이부자리부터 정리해야 하는 게 순서야. 그래야 예쁨 받는 거다. 사돈 양반이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준 거니? 이래서 미국물 먹은 며느리가 영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시어머님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나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친정 부모님을 비난하는 말까지 나오자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말았고 결국 정색한 채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머님한테 가정교육 제대로 받았으면서 바로바로 정리를 했어야지. 왜 안 한 거야? 난 음식하느라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었잖아. 뭐?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 어머, 이 집은 얘가 진짜 무섭네.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아니요. 제가 감히 어떻게 어머님을 협박하겠어요. 저는 단지 어머님께 가정교육 똑바로 받은 남편이 이부자리 정리를 안 했길래 말해준 것 뿐입니다. 너 진짜 못 배워 처먹었구나. 시부모 이부자리 정리는 원래가 며느리가 하는 거야. 네가 알기나 해? 어머님,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라며 저도 지지 않고 말대꾸를 했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님과 남편 얼굴도 말이 아니었는데요. 그동안은 제가 대부분 참고 넘겼기에 모두 놀란 듯 얼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님이 제게 쏘아 붙였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억지? 어디서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억지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미국물 먹어서 잘 모르나 본데 한국에서는 그런 소리 하면
바로 소방 맞아 이거사. 넌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시어머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고 다음 순간 시아버님이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친 뒤 시어머님을 잡아 끌다시피 집을 나갔습니다. 두 분이 나가자마자 남편이 제게 빌다시피 말했어요. 여보, 진짜 미안해.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 얘기만 안 했어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 근데 우리 부모님을 비난하면서 그 미국물 얘기를 또 꺼내시잖아. 난 그냥 미국에서 대학원 나온 거밖에 없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 당신이 나보다 학벌이 좋은 것 같으니까 엄마가 자격지심에 그런 거야. 엄마가 그런 거 내가 다 사과할게. 라며 남편이 몇 번이나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 시아버님이 뭐라고 했던 것인지 시어머님에게 따로 연락이 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지방에 계신 할머님께 안부 전화를 드린 뒤 전화를 끊었는데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 댁에 다녀온 지 한참 됐는데 바람도 쐴 겸 이번 주 주말에 다녀올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난 괜찮은데 당신 괜찮겠어? 내가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괜찮아. 할머님 할아버님이 잘해주셔서 불편할 것도 없고 저번에 내려갔을 때 자주 내려가겠다고 했잖아. 말만이라도 진짜 고마워. 사실 할머니도 우리가 보고 싶은 모양이더라고. 평생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당신이 살갑게 대해주니까 할머니도 좋으신가 봐. 근데 두 분은 왜 사이가 안 좋으신 거야? 잘은 모르겠지만 할머님의 시집살이 시키실 분은 아닌 것 같던데. 엄마 말투가 그러니까 매사 할머니한테 혼났지 뭐. 그러다 보니 할머니를 슬슬 피하는 것 같더라고. 할머니가 평소에는 인자하신 분인데 한번 화나시면 진짜 어마무시하거든. 그걸 아니까 엄마가 할머니를 피하는 거지 뭐. 할머니도 이젠 연세가 있으시니까 귀찮아서 엄마 만나는 거 피하고 있고 말이야. 며느리까지 봤는데 할머니가 막 혼내고 그러면 엄마 체면이 어떻겠냐고 하시면서 그냥 참고 계신 것 같더라고. 그럼 할머니께도 말을 막 함부로 하셨단 말이야? 당신한테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부터 엄마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어. 그냥 막무가내였어. 남편의 말에 제가 놀란 채 말문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할머님께도 함부로 말을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뒤 시간이 지나 주말이 됐고 남편과 함께 할머님 댁에 내려갔어요.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어찌나 반겨주시던지 자주 내려가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두 분을 모시고 외식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한 상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기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음식이 너무 맛이 있다 보니까 허겁지겁 먹고 말았고 그 모습을 보던 할머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쩜 이리도 복스럽게 잘 먹을까나. 많이 배웠다고 우리 같은 시골 할매 할배는 신경도 안 쓸 줄 알았더니 성격도 좋고 뭐 하나 모난 게 없네. 그렇게 맛있어? 네, 엄청 맛있어요. 저 밥 좀 더 먹어도 될까요? 그럼 많이 먹으면 좋지. 우리가 떡도 만들어 놨으니까 조금 이따 떡도 먹고 재밌게 놀다가. 떡이요? 저 떡도 엄청 좋아해요. 그래? 그럼 잘 됐네. 내가 떡 잔뜩 해놨으니까 갈 때 싸줄게 가지고 가. 네, 감사합니다. 애미 말로는 손주 며느리가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 하길래 그런 줄만 알고 있었더니 잘만 먹네.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런 말도 했어? 그래. 미국에서 공부해서 빵 쪼가리만 먹는다나 뭐래나 그러더니만 나물도 잘 먹고 안 가리고 잘만 먹네. 할머니 말도 마.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엄마가 또 사고를 쳐서 아버지 엄청 화났어. 사고? 또 무슨 사고를 쳤길래 화를 다 냈어? 아무래도 한두 번이 아니었던 모양으로 순간 할머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급히 남편을 말렸어요. 여보, 그만해.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는 거야? 사실은 엄마가 말이야. 라며 남편이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고 할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랬단 말이야? 근데 할머니가 엄마한테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는 말도 했어? 그럼 내가 몇 번이나 당부를 했지. 애미는 여기 자주 안 와도 괜찮으니까 며느리 잘해주라고 그렇게나 말했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며느리가 시부모 이부자리를 봐주는 게 법도라고 했다고? 그랬다니까.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난리를 치지 않나. 진짜 엄마 해도 너무한다니까. 남편이 입을 삐죽이고 있는 모습에 제가 남편 팔을 꼬집었지만 남편이 상관도 하지 않고 할머님께 다 일러 바쳤습니다. 그 바람에 할머님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 결국 다음날 아침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거실로 나왔더니 할머님 할아버님께서 짐을 싸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짐을 왜 싸는 거야? 니들 갈 때 우리도 따라 올라가려고 그러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래, 네 할아버지 치과 검진도 좀 하고 겸사겸사 올라가 볼 참이야. 라는 할머님 말씀에 아침을 먹고 서울로 출발을 했는데요. 얼마 뒤 시댁에 도착을 해서 배를 누르자마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시어머님이 물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어쩐 일이세요?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뭐가 어쩐 일이야? 여기가 우리 아들 집인데 우리가 못 올 때 왔냐? 그리고 그게 오랜만에 본 시부모한테 할 소리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렇죠. 언제까지 문을 막고 그러고 있을 참이야. 얘들아, 니들은 피곤할 텐데 그만 집에 가봐라. 라는 말에 남편이 급히 뒤를 돌아섰는데요. 시어머님이 울상을 지은 채 우리를 불렀습니다. 니들 그냥 가면 어떡해? 우리 내일 출근해야 해서 가서 쉬어야 해. 남편이 급히 엘리베이터에 저를 태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제가 물었어요. 우리 그냥 가도 되는 거야? 아까 할머니 말씀 못 들었어. 바로 가라고 했잖아. 할머니께서 짐까지 싸서 올라오셨다는 건 하루 이틀 계시겠다는 게 아니거든. 한마디로 엄마는 이제 큰일 났다 그 말이야. 할머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셨어? 우리 할머니? 할머니 성격 장난 아니지. 화나면 진짜 엄청 무섭게 화를 내시거든. 그러게 뭐하러 그런 얘기를 꺼내서 이 사달을 만들어. 일부러 그런 건데? 뭐? 일부러? 아버지가 아무리 말려도 엄마가 말을 안 듣잖아. 이럴 땐 할머니 찬스 쓰는 게 제일이야. 아까 올라오기 전에 아버지한테는 미리 말씀드려놨어. 그럼 어머니만 모르고 계셨던 거야? 아마 그럴걸? 기다리고 있으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거야. 라며 남편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님, 할아버님이 올라오신 지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퇴근한 남편이 옷을 갈아입더니 제게 말했어요. 나 지금 본가에 좀 다녀올게. 지금? 그럼 나도 같이 가. 아니야, 그냥 나 혼자 다녀올게. 가서 아버지한테 들을 얘기가 있어서 그래. 라며 남편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들어왔는데요. 들어오자마자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할머님께서 작정을 하신 모양으로 전날부터 시어머님께 말을 했다네요. 내가 듣자 하니 시부모 이부자리는 반드시 며느리가 챙기는 거라고 했다며? 네? 아니 그게 난 여지껏 네가 준비해준 이부자리에서 한 번도 자본 적이 없는데 우리 집안에 그런 법도가 있는 줄은 처음 알았잖니. 그러니 오늘부터 네가 우리 이부자리를 좀 봐줘야겠다. 네? 제가요? 네 입으로 말했다고 하던데 왜 놀라고 그래? 얼른 가서 이부자리 준비하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잘 정돈해서 장롱에 넣어놓도록 해. 그리고 요즘 우리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내일은 장어 좀 사다가 집에서 직접 요리 좀 하고. 예? 장어요? 어머님, 저 장어 그런 거 질색하는 거 아시잖아요. 넌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건강이 안 좋아지면 나중에 누가 고생하겠어. 보나마나 니들이 고생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다 니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니. 여기 있는 동안 몸보신 제대로 하고 내려가야 병원도 덜 다니고 그럴 거 아니야. 아범아, 내 말이 틀린 거냐? 아닙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돈은 넉넉히 줄 테니까
당신은 내일 장어 사서 요리하도록 해. 제일 좋은 장어로 사올 생각하고. 어머님, 제가 잘 아는 장어집이 있는데 거기가 맛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거기 가서 드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지. 모름지기 이 음식은 집에서 해먹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너도 아들 며느리 집에 가서 며느리가 해주는 밥 얻어먹었다며. 그래서 나도 며느리 음식 좀 얻어먹자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인 거니? 애미 표정 보니까 하기 싫은가 본데 그냥 굶어야겠구나. 아니에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시어머님이 시아버님 눈치를 보며 겨우겨우 대답을 했다네요. 그 뒤 시어머님은 두 분 이부자리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할머님이 요청하는 음식을 하느라 기진맥진해져 있더랍니다. 한참 동안 말하던 남편이 웃음을 참으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가서 보니까 엄마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니까. 내가 들어보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두 번 다시 당신 힘들게 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대. 어머니께서? 그래. 안 그랬다간 할머니께서 언제 내려가실지 모르니까 겁을 잔뜩 집어먹은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할머님 할아버님은 언제 내려가신대? 두 분은 다음 주에 내려가실 거래. 올라오신 김에 병원도 다니시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 라는 남편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할머님이 정말로 무섭긴 했던 모양으로 시어머님이 단단히 약속까지 했다네요. 그 뒤에 우리는 할머님 할아버님을 다시 모셔다 드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슨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은 모양으로 시어머님이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물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부모님을 챙기긴 하지만 시어머님이 더 이상 억지를 부리며 시비도 걸지 않아 지금은 정말 살맛이 난답니다. 며칠 전 할머님 댁에 다녀왔는데 할머님이 제게 시어머님 근황을 자세히 물어보는 모습을 보며 할머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